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공TV의 빨간 펜 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처음 시작인 만큼 제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신공TV는 지방직 신규 공무원 TV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빨간 펜 보스는 앞으로 제가 사용할 필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빨간 펜 보스님이라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간 펜 보스, 무슨 끝판대장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빨간 펜으로 보고서 다시 쓰기 선생님의 줄임말입니다. 예, 편안하게 별칭을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시는 새로 써, 바꿔 써, 보고 써 궁금하시죠?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보고서를 한번 깔끔하게 잘 써보자. 보고서 쓰는 능력을 향상시켜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건데요. 이 제목을 거꾸로 한번 분석하면서 콘텐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 보고 쓴다는 의미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고서 어떻게 쓰고 계세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임의의 보고서를 열어서 내가 쓸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날짜와 문구 이런 걸 다시 수정하면서 보고서를 완성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고서 실력이 향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 쓰기에도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고서를 쓰면 여러분들 기존 보고서를 활용하시더라도 보고서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존에 있는 보고서를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바꿔나가는지 함께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보고서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바꿔서 말 그대로 바꿔서 써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걸 어떻게 바꾸는가요? 라고 하시면 자 우리 줄글이 있죠. 평범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런 줄글을 보고서 형태로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어떤 소재로 보느냐? 자, 각종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가면 보도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보도자료나 일반 공문서를 보고서 형태로 바꿔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그리고 세로서라는 게 보이시죠? 세로서는 뭐냐? 자, 어느 날 갑자기 상급자의 지시로 보고서를 하나 써야 해요. 그런데 보고서를 하드디스크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쓰고자 하는 내용의 보고서, 비슷한 유형의 보고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막하시죠? 아, 이를 어쩐다. 완전 위에서 물을 창조해야 하는데, 이를 어쩌지? 이런 고민을 벌써 하고 계신 신규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선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힘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보고서를 쓰려면 이런 힘은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 쓰는 연습, 그리고 바꿔 쓰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을 때 가능한 힘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고서와 바꿔 써라는 힘을 길러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되더라도 보고서를 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세로서의 힘을 길러내는 게 제 콘텐츠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서 쓰기를 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신규 공무원들에게 제가 공직 생활에서 느꼈던 어떤 훌륭한 꿀팁 이런 것들도 방출을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매뉴얼을 작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저도 근무를 하면서요.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매뉴얼도 소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 컨텐츠에서 제 얼굴은 당분간 공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되겠죠. 얼굴이 다 노출되면은. 그래서 당분간 얼굴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에이,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빨간면 보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릭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율도국, 의적구 공무원, 특정 군나 특정 지역의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방지를 위해서 율도국이라는 나라의 의적구 공무원을 가정해서 각종 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적구 공무원이라는 가정을 해서 이 캐릭터를 한번 설정해 봤고요. 가운데 보시는 여기 대머리 친구 있죠. 이 친구는 그냥 엑스트라로 등장을 할 예정이고 왼쪽에 보시는 사이다 선생 사이다 말 그대로 뻥 뚫리는 한마디를 중간중간 해주실 거고요. 간혹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거 사이다가 아니라 소주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주병 아닙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별표 모양이 보이죠? 이건 명백히 특정 땡땡 제품인 사이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뚜껑 부분에 기포도 보이죠? 소주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 여기에 의적구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보고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동료들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기존에 쓴 것 보고 대충 써.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죠. 왜? 일 빨리 끝내고 퇴근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그냥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사이다 선생님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진짜 실력 향상법은 따로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실력 향상법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 세계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일하기 바빠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뭐 없을 수도 있고요. 보고서 쓰기 언제 배우는 게 적당한가? 아마 일이 바빠서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열심히 근무를 하다 보면 나의 글쓰기, 보고서 실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 쓰기, 글쓰기는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솜씨를 향상시켜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써야 될까요? 실력 향상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간을 보고 실력을 향상해야 하는데 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7급 공무원? 6급 팀장님이 돼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처럼 지금 신규 공무원일 때 부지런히 실력을 키우셔야 보고서 쓰기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9급 신규 공무원 때부터 여유가 있을 때 보고서 쓰기,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우선 이런 의적구 공무원의 의문에 제가 답을 한번 해봤고요. 진짜 일잘러란 무엇일까요? 공무원 세계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뽑습니다. 첫 번째, 민원 응대를 잘하시는 분. 자, 우리 고유의 업무는 뭐죠? 민원 응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민원 응대를 잘하는 사람을 저는 첫 번째 일잘로로 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계 분야에 능통한 사람. 네, 사실 공무원 신규 임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도 회계 분야를 다뤄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분야를 조금 능통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고 그런 관련 전문 서적을 내시는 공무원 선배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회계 분야는 어때요? 내가 순환보직하에서 그 일을 직접 해보고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순환보직, 랜덤으로 돌리는 순환보직하에서 과연 내가 회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잘러긴 하지만 조금 운에 좌우되고 그렇고 굉장히 소수 인력에 불과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린 만큼 진정한 일잘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 신규 공무원 때부터 열심히 글쓰기 연습을 하셔서 결국에는 팀장님으로 성장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6급만 돼도 팀장이라는 직책을 달죠. 그때 내가 글쓰기 연습을 신규 공무원 때부터 열심히 해서 팀장이 됐을 때 아랫사람이 써서 기한 올리는 글이라든지 보고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해 줄 수 있는 유능한 팀장님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일달러 중에 글쓰기를 단연 제 채널에 콘텐츠를 듣는 사람은 글쓰기를 잘하는 그런 단연 최고의 일달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대원칙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보고서 글쓰기 관련 서적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공통적인 이야기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쓰기에 정답은 없죠. 왜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게 적든 짧게 적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간결하고 간명하게 적는 그러한 보고서가 훨씬 더 보기가 좋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정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흐름은 있어야 합니다. 자, 논리적 흐름.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글쓰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글을 잘 쓰려면 재능이 있어야 돼. 보고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은 타고났다. 아니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자, 어디에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갈리냐면 논리적 흐름, 개요 같은 것을 잘 따는 사람이어야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명필 한 문장, 훌륭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쓰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작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한 문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써내느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보고서를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어쨌든 보고서를 잘 쓰려면 첫 번째,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 한다. 자, 이 논리적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보고서를 그냥 쓰게 될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 쓰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고 말로 해도 어색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쓰다가 막히는 건 어떤 현상이죠? 한글 A4 용지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이면서 한 세 줄만 쓰고 다음에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쓰다가 막히는 경우죠. 그리고 실컷 썼지만 내가 기승전결 있게 논리적 흐름대로 쓰지 않으면 말로 해도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차차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원칙. 내가 아닌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갖춰서 보고서를 열심히 쓰다 보면 상대를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이 보고서를 쓰면 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내 상급자가 누구인가요? 예, 팀장님, 부서의 과장님, 부서장이죠. 그리고 그 위에 국장님, 부구청장, 군수, 시장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상급자에게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글을 꼭 쓰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잊게 돼요. 나 혼자 내가 열심히 쓰다 보면 무슨 말인지는 진행하면서 한번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두 번째 이 원칙을 어겼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다만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가 탄생을 합니다. 왜? 내 필체와 내 생각이 들어간 보고서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오늘의 에피소드 1의 주제입니다. 자, 이 간결한 표현, 중복 표현을 쓰지 말자. 쉬운 용어를 쓰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존 보고서를 세 번째 원칙에 착안을 해서 간결한 표현으로만 줄이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보고서는 엄청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중복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저랑 앞으로 알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간결하게 쓰지 않고 쉬운 용어를 쓰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보고서가 길어지고요. 읽는 사람이 자주 되묻습니다. 왜죠? 보고서가 너무 길어요. 네 문장, 다섯 문장 이렇게 길어지면
자, 이해하는 사람이 어때요? 읽는 사람이 어때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죠.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내용은 뭐야? 이 용어는 뭐야? 읽는 사람, 즉 상급자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서를 실컷 쓰고 갔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뭔가요? 혹시 열심히 썼는데 상급자가 또 질문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 많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핵심 중에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보고서 쓰기 대원칙에. 하지만 1번, 2번, 3번 원칙에 입각해서 잘 썼다고 하더라도 자, 4번 시각적 효과가 돋보이게 꾸미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시각적 효과가 돋보이게 꾸미지 않으면 자, 시각적 효과가 돋보이게 꾸미는 장치들이 뭘까요? 통계치, 도표, 그리고 뭐 색깔 있는 글씨 뭐 이런 걸 꾸며서 그럴싸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실컷 써놓고 약간 성의 없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시각적 효과를 돋보이게 하지 않으면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썼지만 성의 없는 보고서라 느낄지 모릅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1 보고서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죠.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보고서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 가장 핵심을 뽑으라면 여러분들 같은 신규 공무원, 초보 공무원에게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를 꼽으라면 기존 보고서 반복 표현부터 살 빼듯 한번 줄여보자. 예, 빼보자. 살을 빼보자. 이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쪽에 제목 보시면 보고 써. 기존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써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의 줄임말은 보고 써입니다. 다이어트 해봅시다. 자, 어느 날 신규 공무원이 의적구 공무원이 보고서를 써야 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의적동 체육공원 정비. 자, 얼핏 봅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내 선배 공무원이, 내 전임 공무원이, 전임자가 쓴 보고서니 믿을 만하네. 이런 보고서에 그냥 수치만 바꾸고 내용만 바꿔서 내 보고서를 완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딱히 문제 있는 보고서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측에 보시면 의적구 공무원이 뭐라고 하나요? 이 정도 보고서면 괜찮은 것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사이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나요? 안 괜찮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안 괜찮다라고 할까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제 눈에는 이 보고서에 중복 표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도 어긋난 것이 보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자, 저는 원칙을 생각하면서 이 보고서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대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저처럼 중복 표현이나 논리적 흐름이 어긋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 대원칙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한 5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하라. 읽을 사람을 생각하라. 간결하고 쉬운 용어를 쓰세요. 그리고 1, 2, 3을 충족했다면 시각적 효과를 생각하세요. 자꾸 잊는다고요? 잃어버린다고요? 이 대원칙을? 그러면 이렇게 기억합시다. 녹색 글자만 한번 따봅시다. 논리적, 읽을, 간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순서를. 논리적으로 읽을 시간이다. 자, 보고서를 대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원칙을 세우시냐?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읽을 시간이다. 이 네 가지 대원칙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숙지를 하면서 보고서를 읽어봅시다. 그러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런 보고서가 한 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는 네모 박스부터 기대 효과까지 팔, 다리, 목처럼 하나하나 부분 저랑 분석을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해봅시다. 본격적인 다이어트인데요. 자,
네모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네모 박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 중복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적동 체육공원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 문장이 되게 길죠.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반복적인 표현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반복 단어가 무엇일까요? 시설이죠? 스스로 한번 이 시설이라는 단어 이외에도 반복적인 표현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저는 반복적인 표현을 빨간색으로 빨간 펜 보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자, 저는 어떻게 표시를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반복 표현을 냈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 오른쪽에 이 캐릭터들을 소개를 하지 않았네요. 오른쪽에 의적구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죠. 중복 표현만 그러면 안 쓰면 보고서 다이어트 성공이죠? 라고 묻는데, 자, 우리 사이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 운동만 한다고 살이 빠지겠니? 즉, 중복 표현만 안 쓴다고 보고서 다이어트 성공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사이다 선생이. 그 말이 뭔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파헤쳐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표시한 이 반복 단어부터 볼게요. 주민이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 두었죠. 첫 번째 줄에도 있고 두 번째 줄에도 보이시죠? 주민. 그리고 세 번째 줄에도 주민. 한 문장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보이네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면 너무 문장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여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보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용이란 단어죠. 첫 번째 줄에 이용이 있고, 자, 두 번째 줄에도 있었네요.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하나 누락을 했네요. 두 번째 줄에 주민들이 시설 이용할 때 또 이용이라는 부분에 또 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 줄에도 보이네요.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쾌적함을 할 때 이용이라는 것, 또 이용이란 말을 세 번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인가요? 예, 시설이란 용어가 많이 보이죠. 앞의적동 체육공원 시설, 노후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줄에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시설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또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쾌적하다. 시설만 몇 번 썼나요? 네 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중복해서 쓴 단어를 딱 한 번만 쓴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자, 세 번, 네 번씩 쓴 이 단어를 딱 한 번만 쓴다. 내지는 길어야 한 두어 번 정도만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한번 이 문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쳐보셨나요? 저는 어떻게 고쳤을까요? 다음처럼 저는 고쳐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고쳤는지 볼게요. 의적동 체육공원 시설물 노후화로 주민 만족도가 저해되고 있어 바닥재 교체 등 제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한다. 자, 어때요? 한 번 정도만 썼죠. 위에서 반복해서 썼던 단어들을 한 번만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두 번 쓴 단어가 보이네요. 제가 시설물, 그리고 시설. 사실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굳이 근데 중복도를 감안하면 두 번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줄여서 써봤나요? 저보다 더 잘 쓴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컨텐츠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 고수이기 때문에 혼자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수인데 제 컨텐츠가 혹시나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하면 한 수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 보스야 그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도 더 배우겠죠. 그러면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해 드릴게요. 중복 표현을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문장을 한 문장에 길게 적다 보니까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문구로 있다 보니까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표현들을 이어서 문장을 쓰다 보니까 중복 표현이 많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BC로 제가 어구를 끊어서 보여드릴 텐데, 자, 봅시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적동 체육공원 시설 노후화, 이걸 A라고 할게요. A. 그리고 자,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B. 자, A가 원인이 되어서 B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문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뒷문장에서 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걸 또 C라고 할게요. 자, 정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어떻게 되죠?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걸 D라고 할게요. 자, 어때요? 문장을 자꾸 한 문장 내에 어구를 잇다 보니까 계속 중복 표현을 쓰게 돼요. 문장을 앞문장과 문장 안의 문장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하죠. 아는 문장 내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려면 자꾸 중복 표현을 쓰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적동 체육공원 시설 노후화라고 했고 또 이어야 하니까 다시 앞에 있는 표현을 주민들의 시설 이용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또 쓰게 되고 또 다음 문장을 또 이어야 하니까 또 시설이란 말을 또 쓰게 되고 마지막에도 주민들이 시설 이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한 문장 안에 아는 문장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문장을 서로서로 이으려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저는 생략을 해버렸어요. 뭘 생략을 했죠? 의족동 체육공원 앞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문구를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 문구는 어때요? 필요 없는 문장이죠. 대부분 체육공원 시설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내용은 굳이 추가하실 필요가 없고 빼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개조식으로 주민 만족도가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문장이 간소화되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지요. 자, 그리고 또 불필요한 내용들을 뺐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물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없어도 마찬가지로 없어도 말이 되고요. 그리고 기대 효과적으로 내용을 빼셔도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반복 어구만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다 선생님이 말을 한 겁니다. 운동만 한다고 반복 어구만 안 쓴다고 보고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야. 즉, 밥을 안 먹어야 되죠. 운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밥을 먹지 않아야 된다. 불필요한 밥을 과하게 먹지 마라. 밥을 먹지 않아야 살이 진짜 빠지는 것처럼요. 불필요한 내용을 제가 삭제를 해버렸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감을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자신감을 약간 잡으셨다면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의적구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죠. 좀 알 것 같아요. 방심인가요? 그러니까 사이다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웃긴 해. 더 연습해야지. 라고 표독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연습 자료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에 의미상 중복, 그리고 어구상 중복,
그리고 인과관계를 계속 이어서 굳이 불필요한 표현이 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굳이 불필요하게 이어나간 건 아닌지 한번 제가 읽는 동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아이고, 읽으니까 숨이 차네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문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복적인 표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저는 어떻게 반복 표현을 분석해 냈을까요? 저는 빨간 펜으로 다음과 같이 중복 표현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 빨간색 표현 보이나요? 자,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앞서 말했죠? 인과관계적인 표현을 너무 과하게 쓰고 있다. A는 B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표현도 굳이 두 가지로 인과 형태로 쓸 필요가 없다. 그냥 경제적 어려움 가중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로 보이죠? 다음 줄에 보면 주거비 부담, 그러니까 주거비 경감, 주거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청년이라는 단어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청년. 자, 첫 번째 줄에도 보이죠?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 자,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정도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의심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이 단어를 한 번만 쓰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복 표현과 인과관계적인 표현들을 말씀을 해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문장을 한 두 문장 정도, 두 줄 정도로 한번 줄여보시겠어요?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쳐보셨나요? 네, 저는 다음과 같이 바꿔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는 이렇게 바꿨다고 했죠? 인과관계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렇게만 적었고 청년이란 표현도 이 문장에서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월세를 한시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저는 그냥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길게 쓰지 않아도 두 줄로만 줄여서 써도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똑같이요. 예. 그러면 읽는 사람이 어떨까요?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겠죠. 충분히 와닿죠? 읽자마자. 그렇죠. 자,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하셨나요? 많이 어렵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앞으로 제 컨텐츠를 시청하시면서 보고서 쓰기를 향상시켜 나가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모박스 줄이는 거 좀 자신감을 가졌나요? 이 네모박스는요, 여러분들 네모박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주로 추진 배경과 목적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모박스를 줄이고 추진 배경과 목적을 드러내는 네모박스를 줄이고 나니까 걱정이 하나 앞서죠. 아니, 보고서가 너무 다이어트를 시작부터 하다 보니 너무 말라서 성의 없다라고 느끼면 어떡하지? 읽는 사람이. 그래서 의적구 공무원도 오른쪽에 보실까요? 고민을 합니다. 보고서 다이어트를 해보니 분량이 너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이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뱃살을 근육으로 만들면 몸무게는 똑같네,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네모박스에서 불필요한 뱃살들을 다 뺐어요. 그러면
본문을 탄탄한 근육으로 다시 만들어버리면, 자, 전체적인 몸무게는 변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본문에 손을 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본문 처음에 사업 개요가 나와 있죠. 기간, 위치, 사업비,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네모 박스를 보고 사업 개요를 봤을 때, 자, 논리적 흐름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사업 개요 이 네 가지 내용 중에서 분량을 늘려야 하는, 분량을 보강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간일까요? 위치일까요? 사업비일까요? 사업 내용일까요? 사업 내용이죠. 왜 그렇냐 하면 여러분들 이 보고서의 제목이 뭐였어요? 의적동 체육공원 정비라고 했죠. 그러면 정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화돼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사업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닥 교체 공사 및 주변 정비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고 있다. 내용이 부실하다.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될 부분에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 내용을 어떻게 보강해야 될까요?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바꿔보세요. 시작! 자, 다 꽂히셨나요? 저는 다음처럼 바꿔봤습니다. 자, 어때요? 사업 내용 볼게요. 바닥 교체라고 돼 있고, 영어 A라는 표현이 총 면적으로 바꿨네요. 자, A, 면적을 의미하는 약자의 첫 글자 A를 가져왔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고서 쓰기의 대원칙 중에 읽을 사람을 생각하라. 내가 이 보고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A라는 표현을 보고 야, A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굳이 A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총면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명확하겠죠. 자, 저는 어떻게 바꿨냐? 바닥 교체를 하면 왜 교체하는지 한번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번에는요. 땡땡땡 소재였고 2003년 준공했어요. 아이고 벌써 한 20년이 정도 지났네요.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경을 한다. 땡땡땡 소재로 미끄럼 방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읽는 사람이 오래된 것을 다른 소재로 바꾸면서 미끄럼 방지에 유리하게 시공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고개를 조금이라도 끄덕이게 되죠. 그리고 당초에는 주변 정비라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어떻게 바꿨나요? 운동기구 및 수목교체라고 해뒀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게 제가 임의로 저라면 제가 이 공원 정비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라는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고치셨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바꿨고요. 잘 보시면 위에 기간은요. 1월에서 당초에 5월까지 돼 있는데 아니 빨간 펜보스는 왜 2024년 1월부터 9월로 정했나요? 라는 의문이 들죠. 이것은 논리적 흐름에 어긋났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뒤에서 논리적 흐름이 어긋난 것을 짚어드리면서 왜 수정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글쓰기 참 어렵죠? 머리도 아프죠? 여기까지만 했는데 아직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끈기 있게 생각을 자꾸 해보아야 글쓰기가 성장을 하고 보고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계속 고민을 저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공직 생활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 정말 별로인가요? 자, 여러분들, 공직 생활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공무원 정말 별로인가요? 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 하면, 여러분들 공무원 요즘에 인기도 조금 추락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예전 같지 않죠.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나, 그리고 신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 참 고민이 많죠. 내가 이 직업이 오랫동안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고민이 참 많지요. 저도 사실 조금, 제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직업이 별로인가?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 SNS를 보면 어때요? 어떤 SNS에서는, 자, 퇴사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네거티브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만한 직업 그래도 없다라는 유튜버 그리고 SNS의 내용도 있습니다. 두 입장 전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 서희다 선생님처럼 그냥 하나의 직업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공무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요, 그냥 하나의 평범한 보통 직업일 뿐입니다. 너무 과하게 파랑새는 있다처럼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니고요. 물론 뭐 직렬과 직군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고위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를 거긴 한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너무 좋은 직업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너무 나쁜 직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왜 좋은 직업은 아니냐? 크게 좋은 직업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누구는 이렇게 사실지 몰라요. 야, 안정성 있는 직업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데, 그 정도 직업이면 좋지. 만족하지 않고 어디서 막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 관점이 아니라 요즘에 MZ 공무원들의 모토가 뭔가요? 성장하고 싶다라는 모토가 많아요. 근데 공직은 어때요? 약간 이런 MZ 세대들의 어떤 트렌드, 이것을 조금은 따라오기 버거워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조금 있죠. 자, 요즘에 MZ 공무원들의 트렌드는, 자,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일도 깔끔하게 하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 계획에 의거해서 정말 인정도 받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다. 일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 이 트렌드를 갓생 문화라고 하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자, 공직의 흐름은 어때요? 아직도 인수인계 시스템이 조금 부족합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조금 이거 부족하긴 합니다. 물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인수인계 시스템이 탄탄한 곳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공무원들의 성장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기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라고요? 예, 보수 낮은 것도 일부 인기가 없어진 요인도 있지만, 자, 그러면 좁혀서 이야기를 할게요. 공무원 준비를 해서 공직에 입사한 분들의 퇴사율은 왜 높아질까요? 이건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한 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수가 적다는 걸 알고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들어와서, 그래, 보수는 적은데 뭔가 안정성도 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겠지. 그 좋은 게 뭐냐 하면, 자, 인수인계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도 어떤 그런 발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되게 힘들게 일하는 건 사실이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SNS에서도 인터넷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만 바라보면 다 별로죠.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했죠. 그래도 공무원만한 직업은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자꾸 너무 우리 전체적인 어떤 대한민국 직업군을 생각하셔야지, 일부만 보고
전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SNS가 주는 피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과장과 환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대기업 어때요? 들어가는 입사하는 비율은 대한민국의 상위 3% 미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요, 중산층에 속하고요. 그리고 직업도 그렇게 사실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진 직업도 전체적인 직업군에서 보면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나가야 되는 불안감,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나가야 하는 불안감도 존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는 마치 누구나 굉장히 우수한 중견기업에 가거나 대기업에 가는 게 일반화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 SNS에서 너무 오염되셔가지고 현실을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은 그렇게 직업이 좋은 직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 어때요? 전체적인 직업군에서 보면 적어도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탄탄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업이냐라고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최악의 직업은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자, 우리 새롭게 들어온 MZ 공무원들은 어때요? 대부분 아마 공직 생활이 첫 경험이실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걸 더 경험을 많이 하시고 민간 기업에도 가봤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신 다음 공직 생활에 들어오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보수는 적지만 이 정도 안정성과 가면 갈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이 직장도 나름 장점은 있구나라고 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실 줄 알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쁜 건 분명히 있죠. 100%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은 자기가 사장님이 되지 않는 이상의 괜찮은 직업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계속 돈이 쌓이는 직업은 사실 얼마 없잖아요. 몸도 아파지는데 내 능력과 사실은 비례하지 않게 약간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직업군은 대한민국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평범한 직업이다.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너무 과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다 선생님의 말처럼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조금 휴식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를 했죠. 그 다음에는 추진 일정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추진 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4년 3월에서 4월은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6월에서 8월은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직관적으로 봐도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3월, 4월엔 이걸 하고 6월, 8월엔 이걸 하면 그럼 5월엔 뭘 할 건데?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면 가만히 있을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규 여러분들 실시 설계 용역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용역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절차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당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추진 일정은요. 사업 기간과 맞춰서 적혀야 되는데 최초의 보고서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간이 1월에서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측으로 가볼게요. 사업 기간은 1월에서 5월이고
용역은 3월부터네요. 요건 제가 오타를 냈네요. 용역은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이다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사업 기간이 1월부터 5월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3월부터 하겠다 하면 사이다 선생님 자네 1월에서 2월은 놀 생각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맞죠? 당연하죠? 사업 기간을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네 5월은 놀 생각인가?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약간 제가 표현을 조금 해봤는데 물론 놀지 않겠죠. 하지만 사업 기간을 저렇게 정해 두었으면 그 사업 기간 중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읽는 사람의 질문을 조금 더 질문을 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추진 일정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1월에서 2월은요, 계획 수립으로 넣어봤고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늘 계획 수립이 수반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적어도 좋겠네요. 정말 시설물 노후화가 됐는지 현장 조사를 또 해야 되니까 계획 수립 앞에다가 현장 조사 및 계획 수립이라고 해놓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3월, 4월에는 용역을 두고요. 5월에 대해서는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용역이 전문기관 업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는 과정이라면 그 용역 결과라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용역 결과를 검토를 해서 상급자에게 용역 결과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니까 5월에는 용역 결과 검토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라는 걸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 다음 6월에서 8월은 공사를 시행을 하죠. 그리고 저는 준공기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9월에. 적어도 시행을 했다면 그래서 공사는 언제 끝나니?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준공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한번 넣어봤고 그렇다면 앞에서 보신 사업계획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기간이 2024년부터 1월에서 9월까지로 바꾸면 좋겠죠. 뒷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바꿔두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이 기대 효과 부분은 제목 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적거나 안 적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대 효과를 보시면 두 개가 적혀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실까요? 우리 의적구 공무원이 사이다 선생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나 봐요. 기대 효과는 A, B, C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 사이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정말인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정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기대 효과는 이 보고서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줄이나 들어갔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 보고서에서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없어도 사실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대 효과 부분을 그러면 안 적는 걸 떠나서 가장 간단하게 적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겠는데 기대 효과는 이 보고서에서 적는다면 한 줄 정도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대 효과 두 줄도요. 그냥 기대 효과 내용만 보면 중복 표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고서 전체 맥락에서 보시면 중복 표현이 느껴지십니다. 자, 기대 효과 부분에 자, 어떤 부분이 중복이 있는지 전체적인 보고서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시를 해보았나요? 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빨간색 보이시죠? 바닥 및 시설물 정비로 주민 이것과 밑에 또 주민 자, 주민 중복을 또 잡아냈고요. 바닥 및 시설물 정비라는 내용도 중복입니다. 기대 효과 이 내용 틀에서 보면 중복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체적인 보고서 흐름에서 보면 바닥 및 시설물 정비는 어디서 이야기를 했나요? 사업 추진 내용에서 충분히 바닥 교체를 하고 운동기구 교체를 한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생략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민 이 표현도 날아가야 될 것 같고요. 바닥 및
시설물 정비 이 내용도 날려버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남는 거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 정도만 살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너무 기대 효과가 과하게 나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육공원 정비잖아요. 체육공원 정비를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건강 증진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조금 간접적이죠. 공사가 끝나고 주민들이 직접 운동시설을 이용을 열심히 했을 때 건강이 증진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단체로 와서 열심히 운동을 했을 때 생활체육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 기대 효과는요. 지금 쓰인 이 기대 효과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기대 효과로 좀 적합하고요. 되려 이 체육공원 정비의 기대 효과는 이런 한 단계 더 나간 기대 효과보다 첫째 줄에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이라는 의미만 살려서 한 줄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조금 더 다듬어서 고쳐볼까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치셨나요? 저는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기대 효과. 자,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직접적인 기대 효과죠. 그리고 쾌적한, 자, 살렸습니다. 공간을 살렸고, 안전한 휴식 공간은 안전한 소재로 교체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휴식이라는 공간 제공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네요. 자, 이제 다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당초 보고서고요. 오른쪽이 제가 수정한 보고서입니다. 자, 어때요? 네모 박스에 뚱뚱한 몸매를 두 줄 정도로 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이 다이어트를 해서 불필요한 뱃살은 근육으로 만들었어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바닥 교체와 운동기구 및 수목 교체라는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탄탄하게 보강을 했네요. 길지 않게 이렇게 했고요. 자, 추진 일정도 보시면 1월부터 9월 준공까지 이렇게 부강을 한 다음에 사업 개요도 기간을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해서 논리적 흐름도 조금 맞췄네요. 자, 어떤 잘 쓴 보고서가 있다라면 그게 잘 쓴 보고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스스로 한번 내가 쓴 보고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보고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 보고한다는 형태로 이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 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적동 체육공원 정비입니다. 자, 의적동 체육공원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주민 만족도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닥재 교체 등 제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사업 개요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잡아보았고요. 위치는 보시는 바와 똑같고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바닥 교체와 운동기구 및 수목 교체입니다. 특히 바닥은 땡땡땡 소재를 통해서 미끄럼 방지에 유리한 소재를 해서 주민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쓸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4년 1월, 2월에 현장 조사 및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서 202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스스로 수정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육성으로 소리를 내서 한번 이렇게 저처럼 말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하나의 보고서를 이렇게 다이어트 하듯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조금 많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론은 여기까지 해서 1화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신공TV에서는 보고서 쓰기 콘텐츠가 괜찮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시청 중 보고서 쓰기에 관한 괜찮은 의견이 있는 분들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마지막 클로징 멘트처럼 한번 제가 따라해 보았습니다. 어우, 비난이 쇄도할 듯 하네요. 안 비슷해! 자, 여러분들 오늘 보고서 쓰기 콘텐츠가 괜찮았다고 느꼈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시청 중에 저보다 괜찮은 의견이 있는 분들도 댓글을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왜 강조를 드리냐? 뭐 어차피 수익 창출은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재미로 하는 건데 제 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무료로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제가 오랫동안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는 비난이나 욕설 등은 사절, 일절사절합니다. 특히 야, 너는 공무원인데 얼마나 일이 없으면 이런 컨텐츠를 찍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퇴를 하거나 이렇게 일절 댓글을 못 쓰거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뭐 쉬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제 어떤 여가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굳이 이런 비난이나 이런 걸 하면 제가 힘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욕설 등은 철저하게 사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오늘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소개를 못 드린 어떤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매뉴얼은 제가 조금,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매뉴얼 블로그, 그걸 업데이트를 하고, 매뉴얼 내용도 수정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시간 조금 넘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 조금 긴 시간이었네요. 그래도 어쨌든 자, 1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2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